누군가한테 이 카레 맛을 보여주면 오뚜기 카레 분말이라고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정남이 국입니다. 오늘은요, 집에 흔히들 갖고 계시는 우리나라 스타일의 카레 가루를 가지고 일본식 스타일의 카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카레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강황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일단 샛노랗고 그리고 되게 매콤한 편이 특징이고요. 반면에 일본식 카레는 강황가루가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기름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름과 밀가루로 이제 롤을 만들어서 카레를 끓이는 거라 되게 녹진하고 엄청나게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파를 많이 써가지고, 양파를 많이 써서 카라멜라이징을 통해 양파의 단맛을 최대한 끌어내줘서 살짝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징이 다른 점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카레 분말 가지고 일본식 스타일의 카레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좀 궁금하시죠? 단 2가지 재료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2가지에서 많게는 4가지. 근데 그 2가지는 집에 무조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꼭 알려드릴 테니까요, 시청을 끝까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재료 소개부터 좀 간단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그 카레 분말이고요, 그냥 오뚜기 거. 그리고 고기는 소갈비살로 갈비찜을 만들어 먹고 남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남은 고기로 준비를 해줬고요. 얘는 그 소갈비살을 손질한 다음에 나온 기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카레는 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좀 진하고 녹진한 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풍미도 더욱 깊어지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 줬는데, 만약에 이건 없으시면 그냥 일반 오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양파가 기본으로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리고 감자랑 당근은 원래 안 넣으려고 했어요. 뭔가 이제 감자랑 당근이 이제 큼직큼직하게 들어가면 일식 느낌보다 뭔가 한국식 엄마가 해준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빼려고 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감자 당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준비를 해줬어요. 대신 근데 이제 큼직하게 썰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기본 재료가 있고요. 이걸로만 그냥 카레를 한다면 그냥 당연히 일반 한국 스타일의 카레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리를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 기름을 이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올려줄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소 기름이 없으신 분들은 생략하시고 일반 오일로 하시면 됩니다. 기름을 안전하게 좀 뽑아내기 위한 팁으로 물을 살짝만 넣어주면 기름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타지 않고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불에서 수분이 증발되고 나면 기름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양파 꼬다리는요, 그냥 이렇게 끝에를 콕콕 찔러서 제거를 해주세요. 사실 저 부분도 먹어도 되는데, 채 썰었을 때 얘네가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심지를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양파를 카라멜라이징을 해가지고 단맛을 최대한 이끌어낸다고 했잖아요. 그때 얘를 이렇게 결의 반대 방향으로 썰면은 카라멜라이징이 더 빨리 잘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표면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열이 골고루 전달이 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막 그렇게까지 체감은 하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도 뭐 제 생각이지만 그냥 편하신 대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 심지 부분도 드실 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썰으셔도 돼요. 대신 이제 심지를 이제 제거 안 하니까 이게 좀 붙어있죠, 얘니까. 근데 뭐 한참 볶을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감자랑 당근을 손질을 해줄 건데요. 얘네를 오늘은 큼직큼직한 게 아니라 되게 자잘하게 썰어줄 거예요. 저는 항상 당근을 사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껍질 채로 저는 먹는 걸 되게 선호합니다. 뭐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그 정말 많은 영양소가 껍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을 좀 생각하신다면 껍질 채로 드시는 걸 저는 더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거를 좀 살짝 두껍게 잘라가지고 물에다 담가라 보세요. 그러면 싹이 정말 예쁘게 납니다. 요새 또 다시 키우고 있는 녀석인데요. 너무 예쁘죠? 색깔이 분재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생각보다 많이 자라요. 그래서 얘를 잘라가지고 이제 음식 같은 거 데코에 올리면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다가 같이 좀 동거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얘가 요새 날씨가 추우니까 여름에 비하면 싹이 정말 늦게 나더라고요. 아무튼 당근을 손질을 해줄게요. 앞뒤로 잘 손질을 해주고 한 3등분을 해줄게요. 길게. 이게 둥글둥글해서 좀 썰기 힘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부분을 살짝만 잘라주세요. 여기가 살짝 평평해지죠. 그럼 이렇게 올리고 다시, 그리고 얘를 또 다시 한번 3등분 해줄게요. 가운데 있던 애는 좀 두꺼워가지고 이렇게 4등분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자잘하게 썰어주세요. 지금 옆에서 기름 나오는 소리가 너무 맛있게 들리네요. 감자도 마찬가지로 당근과 비슷한 사이즈로 썰어주세요. 이제 들어갈 채소들은 전부 손질을 해줬고요. 그 사이에 기름이 진짜 잘 뽑혔어요. 여기 보시면은 기름이 아주 많이 나왔죠. 수분은 전부 증발을 했고요. 이제 이 지방들을 빼줄게요.
딱 고기가 이렇게 노릇노릇해졌을 때 빼주면 됩니다. 자, 이제 이 기름에다가 갈비살을 넣고, 당연한 얘기지만 갈비살이 아니어도 좋죠. 준비된 고기, 원하는 고기가 있으면 고기를 먼저 이 기름에 맛있게 구워주세요. 불을 좀 올려줄게요. 불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기건 채소건 볶을 때마다 항상 각각의 재료마다 이렇게 밑간을 해주세요. 소금으로 아주 살짝만요. 얘를 완전 간을 잡는다는 게 아니라 이 고기 자체가 좀 맛이 배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따로 구워주는 이유는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키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도 이 노릇노릇한 게 맛있는 것처럼 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야 감칠맛이 좋아져요. 그거는 고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뭐 밀가루 음식에도 해당이 되고 채소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마이야르라는 말, 어려운 말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할머니들 요리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야 된다, 노릇노릇하게 지져야 된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조금은 강한 불에서 고기 겉면을 맛있게 구워주세요. 뭐 고기를 속까지 다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겉에만 노릇해지면 돼요. 고기가 이렇게 많이 노릇노릇해졌죠? 이러면 이때 딱 빼주면 됩니다. 이제 이 기름에다가 양파를 볶아줄 거예요. 모든 볶음 요리들은 기름이 정말 중요해요. 기름에서 많은 풍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요리의 완성도가 완전 달라져요. 그리고 양파를 볶을 때도 항상 이렇게 밑간을 해주시죠. 양파에 완전 간을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소금이 들어가서 이 맛을 조금씩 더 풀어내주는 겁니다. 이제 약한 불에서 양파가 갈빛이 나도록 계속 볶아주시면 돼요. 또 지금처럼 불이 온도가 너무 떨어졌다 싶을 때는 불을 살짝만 키워주고요. 약 7분에서 10분 정도 볶았더니 이렇게 색이 예쁘게 잘 났습니다. 네, 가끔 볶다가 이렇게 좀 바닥에 좀 누렇을 때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카라멜라이징이 더 안 됐다, 양파 색이 안 나는데 이렇게 눌러붙었다 일찍이,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물을 조금씩 추가해 줘가면서 볶아주세요. 그러면 저 눌러붙어 있던 애들이 이렇게 녹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양식에서는 디글레이징이라고 해요. 저기서 이제 많은 감칠맛이 녹아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저기 눌러붙을 때쯤에 카라멜라이징이 다 됐으니까 뭐 굳이 지금 물을 넣어가면서 볶을 필요는 없고요. 이제 여기다가 아까 맛있게 구워놨던 고기 그리고 손질된 당근과 양파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물 500ml를 넣어줄게요. 일단 불을 세게 올려주시고요.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낮추고 약 15분에서 20분간 끓여줄게요. 이 재료들이 뭔가 소스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처럼 뭉근하게 끓여줄게요. 아, 그리고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던데, 카레 분말을 그냥 저 육수에 넣지 마시고요. 물에 한번 개어서 넣어주세요. 그러면 많이 젖지 않아도 돼요. 이게 그냥 카레 분말을 넣으면 바닥에 눌러붙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풀릴 때까지 계속 저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넣기 전에 찬물에다가 미리 풀어놔주세요. 그러면 이제 육수가 충분히 끓었을 때 얘 넣고 한 번만 저어주면 카레가 끝이 납니다. 너무 간편하죠? 약 20분가량 끓여줬더니 전체적으로 뭉근해진 느낌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자와 당근도 알맞게 잘 익었고요. 여기다가 아까 개어놨던 카레를 넣고 잘 풀어주면 우리가 원래 먹던 카레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 소끔만 끓여주면 딱 끝이에요.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먹어도 전혀 모자람이 없습니다. 맛없기도 힘들죠. 그런데 여기서 과연 어떤 재료를 넣어야 이 전형적인 한국식 카레가 일본식 카레로 변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이 두 가지 재료는 여러분 집에 다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 케찹과 돈가스 소스예요. 보통 일본식 카레에는 토마토 페이스트 그리고 우스타 소스가 흔히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케찹과 돈가스 소스를 넣어주면 그 맛을 유사하게 낼 수가 있어요. 케찹 2테이블스푼을 넣어주고요. 돈가스 소스도 케찹과 동량으로 2테이블스푼을 넣어줍니다. 이제 잘 저어서 한 소끔 끓여서 맛을 보면요, 확실히 달라진 걸 느껴져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먹어도 일본식 카레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너무 신기하죠? 아, 그리고 진짜 너무 맛있네요, 지금 먹어도.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2가지 혹은 4가지라고 했었거든요. 나머지 2개는 또 무엇일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바로 카카오 초콜릿입니다. 아마 이거를 되게 신기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 카레에다가 그 다크 초콜릿을 넣는 레시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카카오가 80% 이상 되는 다크 초콜릿을 넣고 잘 한번 섞어서 또 맛을 봐볼게요. 이 초콜릿의 그 달달함보다는 그 다크 초콜릿의 씁쓸한 맛이 카레를 전체적으로 깊은 맛으로 변환시켜줍니다. 이제 오뚜기 카레의 느낌이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재료가 나머지 하나가 남았죠. 그 재료는 바로 버터입니다. 일본식 카레의 특징 중 하나가 그 부드러운 풍미 그리고 그 크리미한 질감이잖아요.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와 버터로 룰을 만들어서 루가 베이스가 되는 카레가 일본식 카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버터의 풍미를 더해주면 훨씬 더 일본식 카레스러운 카레가 완성이 돼요. 버터 넣는 타이밍은요, 처음부터 넣는 것이 아니라 99.9%가 완성이 됐을 때 불을 끄고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버터의 풍미, 버터의 향을 최대한 살려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버터를 넣고 끓이면 물론 버터의 그 향은 조금은 남아있겠죠. 하지만 끓이는 동안 생각보다 향이 많이 날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식자재로 좀 비유를 해보자면 참기름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불고기를 할 때 참기름을 처음부터 넣고 볶은 것과 고기를 다 볶고 나서 참기름을 한 바퀴 둘러주는 것과 어떤 게 더 참기름 향이 강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버터도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주는 겁니다. 버터를 넣고 오래 끓이는 게 아니라 다 끓이고 나서 버터를 마지막에 참기름처럼 둘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버터의 풍미가 완벽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거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맛을 또 봐볼게요. 야,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제가 했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레시피는 항상 영상 아래 상세 설명란에 있어요.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상세한 레시피를 제가 항상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또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레시피 정말 초강추드립니다. 반숙란으로 또 예쁘게 데코를 해줄게요. 근데 여기서 뭔가 조금 부족하죠, 색감이. 이때 평소에 열심히 잘 키워놓은 그 당근 잎을 사용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리가 정말 살아나요. 요리를 담았을 때 이 색조합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초록색 하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완성도가 정말 달라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야,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로요. 마음 같아서 제가 만들어서 좀 맛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카레 분말과 우리 가정에 흔히 있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일본식 카레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 영상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정남이 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